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예, 그럴듯한 이 말에 혹해서 물건들의 설렘 정도를 한번 측정해 봅니다. 오래전 선물 받은 티셔츠 한 장. 그래, 이제 더 이상 설레지 않으니까 버리자. 아니야, 그래도 선물 받은 거잖아. 티셔츠가 자리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냥 간직하자. 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리는 게 힘들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소유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일단 내게 들어온 물건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해요. 심지어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물건을 버릴 때 뇌의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뇌의 착각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비운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3월의 마지막 주말,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비운다면 지금보다 더 설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잘 버리는 사람, 못 버리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근데 세상에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생긴 걸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상 대대로 혹독한 시절을 버텨온 인간의 유전자가 사소한 것도 버리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워야겠죠. 물론 뭔가를 버린다는 게 우리 뇌 입장에서는 꽤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해야 우리가 정리를 잘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꽉 찬 컵에는 새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의 마지막 주말 몸도 마음도 좀 덜어내시면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달 에너지 받아들이실 수 있게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언젠간 쓰겠지라는 미련 접어두시고요. 지금의 나를 위해 가벼워지는 연습 조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보고 가겠습니다. 4737님,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울해요. 왜요? 부모님이 저만 두고 해외여행을 가셨거든요. 혼자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려니까 자꾸 그냥 축축 처집니다. 저는 30이 넘었지만 아직도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이 이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시겠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 4737님만 두고 해외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그 일정상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이 우울한 기분 너무 쌓아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이 기분에 지면 안 되고요. 미래의 프리스타일 들으면서 조금은 업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보면은 흔치 않는 자유의 시간이잖아요. 혼자서 이 집을 만끽할 수 있고 나 혼자 아무도 간섭하고 뭐 빨리 일어나라 청소해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 좀 만끽해보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4737님 화이팅! 5183님 오랫동안 타던 차를 정리했어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소에 못 보던 걸 눈에 담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 구경, 간판 구경하는 거 의외로 재미있네요. 크크크. 네.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좋은 거. 딴 것을 할 수 있다. 딴 생각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뭐 너튜브나 이런 영상 보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가용했을 땐 내가 운전을 했었어야 하니까 딴 거에 집중을 할 수 없었는데 요런 짜투리 시간에 뭐 여가를 가지신다거나 좀 쉬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교육 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 5283님이 하는 것처럼
그냥 고개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보느니라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사람 구경, 간판 구경하는 거, 우리 주변 환경 구경하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던 일상의 모습들 보면서 거기에서 행복, 기쁨, 환희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5283님.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1529님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다니. 애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거는 진짜로 찰나의 순간인가 봐요. 벌써 이렇게 컸네요. 5살 된 아이가 자전거 타고 기특한데요. 5살에 혼자서 자전거 타고 쑥쑥 크네요. 자, 다음은 사영구이님. 얼마 전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저와 이름이 같습니다. 누가 뭐뭐뭐 씨 부를 때마다 저까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시겠어요. 이거 운명인가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들어왔네요. 근데 약간 좀 리프레시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과는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누가 이름 부를 때마다 난가 하면서 약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친구분이 되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19님, 미디 베이커리를 취미 삼아 배우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결국에는 작은 카페를 차리고야 말았습니다. 다들 무모하다가 말렸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 있더라고요. 빵은 제가 굽고 커피는 아르바이트생이 만듭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야죠. 이야, 2819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정 대단하시네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자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일은 되는 것 같아요. 예. 남들은 말려도 남들은 무모하다고 해도 나는 자신이 있었던 일은 결국엔 성취해내고 마는 것 같습니다. 2819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쭉쭉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고고싱 화이팅입니다. 다음 0725님이 대학생 딸이 곧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저까지 설레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네요 하면서 태연의 꿈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같이 듣고 가겠습니다. 0725님이 신청해 주셨던 태연이 부른 꿈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3662님의 신청곡이었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습니다. 하늘바라기 신청합니다. 1년 전에 하늘나라로 소풍 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살아계실 땐 그렇게도 대들었는데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네. 아버님 그리워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아버님 잘 계실 거라, 하늘나라에 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82님, 얼마 전에 회사가 이사를 했는데요. 회사 건물을 사무실로 옮겼나 봅니다. 새로운 건물의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서 매번 이중 주차해야 되고요. 어디 구석진 곳에 잘 낑겨놔야 합니다. 경차로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와우. 이것 때문에 경차로 바꿀까 고민까지 하시네요. 일단은 오늘 사연 보내신 분 중에 차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으로 바꾸신 분도 계셨는데 우리 4382님도 한번 건강 생각해서 대중교통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면은 그래요. 경차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야, 근데 이거 회사 사무실 주차장이 부족해서 경차로 바꾸는 거는 생각도 못 했었을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0166님, 제 옆에는 위장 남사친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요. 아닌 척하지만 한결같이 챙겨주는 걸 보면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른 척하기도 못하고 아는 척하기도 부끄럽네요. 요즘 들어서 자주 연락이 오기는 해요. 위장 남사친이네요. 남사친인 척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0166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분이네요. 근데
참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신기하게도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나 학교에서도 안 좋아하는 척하지만 선배들은 다 알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쟤 좋아하고 서로 관심 있네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아, 게다가 또 이렇게 옆에서 자주 챙겨주는 남사친의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에서 또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0166님은 별로 마음이 없으신가? 예, 문자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마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모르죠, 예. 사람 인연이란 건 모르니까. 아무튼간 인연은 계속된다. 우리 0166님과 그 남사친분의 인연 응원해 드리고요. 예, 또 봄이니까 또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4108님의 문자 봐보겠습니다. 미디, 한국인은 고기 먹고 볶음밥까지 먹는 게 국룰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고기만 먹고 끝날 수 없죠. 탄수화물 먹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혼밥을 자주 하는데요. 혼자서 고기 먹고 볶음밥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로 맛보고 싶어서요. 아, 고기 드시고 싶으시구나. 근데 같이 고기 먹으러 갈 사람이 없나 봐요, 지금. 요럴 때 진짜 애매해요. 고기 먹고 싶긴 한데 여러분 고깃집에 혹시 혼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혼밥이 대중화됐다고 해도 이 고깃집을 혼자 가는 거는 진짜 고난이도인 것 같던데. 그래도 정 가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1인용으로 샤브샤브를 먹거나 1인용으로 고기 먹을 수 있는 데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한번 어떻게 바꿔보시면 적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972님, 아내가 프리지아 꽃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요즘 프리지아 한창이죠. 덕분에 지갑이 환해졌네요. 저는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끔은 그닥 쓸모없는 꽃이 좋더라고요. 좋으신 거 맞죠? 근데 꽃은 그래요. 이게 꽃이란 게 사실 어떤 꽃이 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꽃을 입는 것도 아니고 꽃으로 청소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꽃 한 다발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는 그만큼의 그 가치를 한다고 돈 쓴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아내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화이팅! 자, 5983님이 아직 밤에는 춥긴 해도 적당히 걸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엔치의 한밤의 피크닉 신청해 주셨고요. 9846님,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신청해 주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부서 회식을 하면서 노래방까지 간다는데요. 무슨 노래 불러야 할지 벌써부터 떨립니다. 벌써부터 떨려 하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못 부르면 못 부른 대로 매력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프리스타일 상담소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볼게요. 4788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아빠가 많이 엄하셨어요. 든든한 가장이긴 한데 통제도 심하셔서 아빠의 둥지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은 혼자 자취하면서 좋아하는 일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서 아빠의 향기가 나요. 분명히 똑똑하고 잘 챙겨주는 자상한 사람이긴 한데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건 너무 무모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아빠와 살던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른들에게는 엄청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겨우 그 울타리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딸은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관성의 법칙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걸로 자신도 모르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그 아버님 같은 성격, 이 남자친구분 같은 성격이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보통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4788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자유가 제한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간섭이 요즘 시대와는 안 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4788님이 혼자서 이 험한 세상 씩씩하게 헤쳐나갈 자신이 있으면 지금 남자친구의 관계를 한번 재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버티기엔 이 세상 좀 무섭다 싶으시면 지금 남자친구분 같은 분은 굉장히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2874님. 저는 남자인데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마스크팩도 매일 밤에 붙이고요. 와, 저보다 더 대단하신데요. 옷도 자주 삽니다. 귀도 당연히 뚫었고요. 얼마 전에는 머리에 염색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튀기는 한가 봐요. 저희 부장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뭐뭐씨는 남잔데도 참 열심히 꾸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허허허 꼭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 성향,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부장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유유. 야, 이게 하필 아이 성향이시네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이런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막 꾸미고 다니면 저 사람 주목받고 싶다, 약간 관심 받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으로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그러고 저는 진짜 어떤 의도를 갖고 옷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거기에다가 또 아이 성향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막 매번 아는 척 이번엔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목 막 주목시키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뭐 부장님도 딱히 악의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실 때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런 옷 입고 갈 데가 회사밖에 없다. 네, 제가 평소에는 집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웃으면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부장님도 나중에 꾸며야 할 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로 이미지 메이킹 하시면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옷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 2874님 응원할게요. 파이팅! 자, 이번에는 노래를 저희가 두 곡 보내드릴 건데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있지가 부른 달라달라.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봄 단장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3월의 대미를 어떤 노래들이 장식했을지 기대해보면서 10곡의 최신 히트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5위로 데뷔했지만 이번 주에는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아론 바겐이 10위였고요. 이미 정상까지 찍었기 때문에 순위 하락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풋풋한 걸그룹 키키의 404가 9위. 8위는 차트에서의 유일한 힙합이죠. 김하온, 노선, 랍산두, 마브, 정준혁의 틱탁. 7위는 차트에서의 유일한 락 음악입니다. 윤하의 염나. 이번 리메이크 신곡 반응이 꽤 괜찮아서 좀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가수의 폼 제대로 미쳤다. 걸그룹 출신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예나의 신곡 캐치캐치가 지난주보다 2계단 뛰어오르며 6위에 자리했고요. 끝내 정상을 밟지 못하고 이대로 물러나는 걸까요? 지난주 2위에서 3계단 미끄러진 블랙핑크의 Go는 5위. 4위는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이브의 블랙홀.
3위 역시 아이브의 노래 뱅뱅. 지난주까지 3주 연속 1위에 올랐지만 이번 주에는 순위 하락했고요. 2위는 선배들을 제치며 선전하고 있는 하츠투하츠의 Rude. 그렇다면 차트의 루프탑에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바로 돌아온 K-팝 킹 방탄소년단의 스위미 차트 1위로 곧바로 데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후후후후. 네, 3월 넷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알아봤는데요. 그래요. 이번 주에는 모든 문화 섹션을 방탄소년단이 채웠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컴백 공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음악씬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BTS의 이번 정규 5집은 3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이잖아요. 너무나 오래 기다린 만큼 그동안 아껴뒀던 전 세계 팬들의 애정이 고스란히 쏟아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K-팝 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BTS의 컴백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신곡 Swim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아래로 한참 내리다 보면 화질은 좀 낮아도 정감 있는 청춘의 모습에 이끌려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의 추억 속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2010년 3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만나볼게요. 10위는요. 이 시기에 가수, 연기자, 예능인으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죠. 이승기의 사랑이 술을 가르쳐가 차지했고요. 9위는 이 당시 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 만찢남 가수 민경훈의 솔로곡 아프니까 사랑이죠. DK와 윤혁으로 구성된 남성 듀오 디셈버의 디지털 싱글 배운 게 사랑이라는 8위에 자리했고요. 강렬하면서도 샤프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충격을 줬던 아이돌 비스트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 샤크가 7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6위는 빛보다 빠른 래핑으로 대중에게 충격을 줬던 래퍼 아웃사이더의 주변인. 한국의 웨스트라이프 발라드 아이돌의 지평을 열었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는 5위였고요. 4위는 윤민수, 신용재 등을 배출한 남성 보컬 그룹 포맨의 모태. G 소원을 말해봐에 이어지는 달콤한 히트곡 라인이었습니다. 소녀시대의 오우가 3위. 걸그룹 카라 역시 이 시기의 히트곡들을 줄줄이 내놨었죠. 미니 앨범 타이틀곡 루팡이 2위에 랭크됐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1위는요. 대중적인 걸그룹으로 사랑받았던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가 차지했습니다. 예, 2010년 3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만나봤는데요. 이 세대 아이돌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면서 차트 상위권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발라드라든지 힙합 같은 장르도 힘을 내면서 대중들은 그래도 다양한 음악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최근 차트에도 나타나잖아요. 전반적인 대세는 여전히 아이돌이지만 구석구석에 역주행 발라드, 락 음악, 힙합이 포진을 하면서 K-팝 씬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음악 씬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절 발라드 아이돌을 표방했던 2AM이라든지 다크한 컨셉으로 팬들의 마음을 홀리겠던 비스트의 개성이 지금 아이돌 문화의 다양성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2AM, 비스트, 티아라의 노래까지 이어드릴게요. 먼저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보통 새로운 10년대를 맞이하게 되면 음악씬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팝씬을 대변하는 빌보드 차트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해 볼까요? 2010년대의 시작, 2010년 3월 넷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봐보겠습니다. 10위는 그 당시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던 제이슨 드룰러의 In My Head. 9위는 팝퀸들의 만남이어서 난리가 났었죠.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의 텔레폰. 이 가수 상당히 개성 넘치면서도 자극적인 보이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샤의 틱탁이 8위. 7위는 당시 힙합씬의 루키들이 총 출동한 프로젝트 그룹 영머니 앤 로이드의 배드락이 차지했고요. 이어서 우쿨렐레 사운드가 기분 좋은 바이브를 선사하는 노래죠. 트레인의 Hey Soul Sister가 6위에 랭크됐습니다.
래퍼 B.O.B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던 노래 Nothing on You는 5위, 4위는 힙합 그룹에서 EDM 그룹으로 변신했던 블랙 아이드 피스의 I'm a Bee, 그리고 3위는요. 영국에서 건너온 섹시 보이스 타이어 크루즈와 래퍼 루다크리스가 함께한 Break Your Heart. 그 당시 컨트리 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노래입니다. 레이디 엔터벨룸의 Need You Now가 2위였고요. 1위는요. 바베이도스 출신의 팝 프린세스 리아나의 Rude Boy가 차지했습니다. 네, 2010년 3월 넷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팝 퀸들의 차트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아이콘이 되어버린 여성 가수들 대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가 콜라보를 할 정도로 이 시기에는 여성 파워를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베이도스에서 날아온 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보이스 컬러로 팝씬을 흔들어 놨었죠. 그리고 개성 넘치는 목소리 하면 캐샤, 절대 빠뜨릴 수 없잖아요. 캐샤의 데뷔곡 틱탁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9주 동안 정상을 지킬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노래였고요. 또 이 시기부터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지닌 여성 솔로 가수들이 연이어 데뷔했고 지금도 여전히 남자 솔로보다는 여성 솔로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캐샤의 틱톡 그리고 리아나의 Rude Boy까지 두 곡 들어볼게요.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차트.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90년대 남성 발라드 히트곡 탑5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지금 들어보면 가사가 좀 찌질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 남자들을 굉장히 울렸던 노래죠.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해내면서 90년대 멀티 엔터테이너의 정석을 보여줬던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는 4위. 이 노래 정말 애절함의 극치였어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은 3위였고요. 2위는 90년대 말 발라드의 황태자로 떠올랐던 조성모의 To Heaven. 그리고 1위는요. 영원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 건데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조성모의 To Heaven. 미류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스테이시의 Run to You 보내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